김남국 의원님 질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그 대통령의 지시가 몇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좀 국민들이 좀 납득을 못할 만한 것 중 하나가 대검의 사고대책 본부를 꾸려라라고 해서 그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의 어떤 대통령의 지시가 맞나라는 좀 의문을 많이 좀 국민들이 가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꾸리라고 지시를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좀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대검이 예. 그냥 자체로 이미 그 당일날 사고 대책반을 꾸린 거거든요. 제가 그런 대통령실에 조금 명확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아니 총리는 수습 본부장을 지금 맡도록 되어 있고 그 대검에는 지금 사고대책 본부를 그렇게 끓이는 의원님 걸로 그 지금 지시를 좀 되는데,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시가 없었다라고 보고 통상에 아니, 이제 지시가 있었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시가 없었는지 그 불분명하니까 그건 놔두고요. 아니 없었어요, 그냥.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통상 어떤 이런 대규모 참사나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검의 사고대책 본부가 꾸려지는 경우가 거의 이례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않습니다. 세월호 때도 그랬고요. 세월호 때는 대형 합동수사본부가 대형 꾸려졌더라고요. 사고가 있으면 초동 단계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검시라든가 이런 상황을 해야 되거든요. 대검 차원에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그거를 지시랑 제가 연결시키는 거는 안 맞습니다. 그 장관님 제가 그거를 탓하려고 뭐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한번 다 찾아보니까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상주 콘서트 압사 사고, 용산 사고, 세월호 사건 전부 다 합동수사 본부를 꾸렸었거든요. 그런데 사고대책 본부를 이렇게 대검에 두는 경우가 이례적이어서 수사권을 박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를 만들 수는 없죠. 검수완박이 됐으니까 대형 참사에 대해서 수사본부를 대검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유상범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경찰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이런 범죄는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할 경우 전모 밝히기 어렵다는 말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사고대책 본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기능적인 역할에 대한 것을 좀 명확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이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대검의 총장이 판단한 이런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156명 정도가 되는 상황이 되면 검시를 직접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직접 나가서 검시가 필요한 상황이죠. 이렇게 위중한 상황이니까 그걸 며칠 내에 해내는 게 굉장히 많은 검사가 동원돼야 되고, 그리고 유기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라든가 유가족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장을 보존하는 그거 말고 지금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사고 원인 및 경위의 명확한 규명, 이걸 지금 또 넣었거든요. 사고대책 본부의 업무 중에. 경찰과 협력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해당 부분과 관련되어서 경찰과 어떤 지금 역할을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지 좀 명확히 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제도상 직접 수사권이 없고 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준칙에 나오는 상호 의견 제시, 영장 단계에서 협의 이런 정도 외에는 경찰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정도에 한정됩니다. 한계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모든 정부 부처가 다 동원돼서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님 지금 이 상황에서도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법률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지금 대검이 검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지금 묻는 제가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준칙상의 사후 의견 제시 정도를 하면서 경찰이 원활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사망자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국가배상과 관련되어서는 좀 신중히 하라라는 그런 어떤 지침이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법률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방어적으로 정부의 어떤 책임과 관련되어서 너무 좀 소극적인 법률 지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도 국가배상 책임과 관련된 여러 법리라든가 판례라든가 이런 검토가 끝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앞서 지금 업무 보고에서도 그 외국인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와 관련되어서는 또 다른 별도의 법률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먼저 피해자 관련해서는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부 당국자로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해자 관련해서 저희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법률 지원을 하도록 제가 지시한 상태인데요.
거기에 경향신문에서 보도된 걸 보면 제가 그 문건을 제가 보거나 그런 건 당연히 아닌데 그건 법률 지원을 하거나 법률 상담하는 로이어로서 기본적인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이게 서로 피해자들의 어떤 감정 상태라든가 얼마 굉장히 좀 이 마음 아픈 상황을 감안할 때 말을 대단히 신중해야 합니다. 게다가 국가배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표현을 신중하게 하고 정확한 상담을 하는 것은 법률 상담의 기본입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인 것이고요. 당연히 그걸 뭐 방어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잘못했으면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법률적으로 그냥 해석 팩트에 따라 진행된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게 유족에 대해서 지원을 나가는 것이 또 요건이 좀 다르거든요. 좀 복잡합니다. 국내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 피해자가 똑같이 지원금이 나갈 수 있고 아닌 경우 차이가 있고 이런 차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상담이 올 경우에는 저희 지금 그 출입국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서로 갖고 있는 이민자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통역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통해 가지고 최대한 이 법률 상담을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분들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아직까지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1대1로 찾아가서 대부분의 유족들이라든가 그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이민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역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다 접촉해서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족합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워딩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발언 중에서 검수완박법을 탓하면서 참사와 관련된 법이 빠졌다, 수사가 빠졌다라고 하면서 개정 법안을 탓하는 그 답변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여기 11월 2일자 워딩에서도 검수완박법 법률 개정으로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와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빠져서 한계가 있다라는 식의 이런 워딩이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할 말인지 정말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9월 10일 날 법무부 지금 시행령 개정해가지고 검수원복이라고 하는 모든 지금 법률에서 다 뺀 그런 법들까지 그런 수사까지 다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법무부 보도자료 이렇게 냈습니다. 법률 문헌상 정부가 대통령을 통해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포함한 중요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 명확하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하고 싶은 범죄 다 넣어놓고 그것을 이제 와서 또 법률 탓이다라고 돌리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진상규명을 해야 될 그 상황에서도 검찰 수사권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그 공격을 하는 정치적 공격을 하는 그 워딩 자체가 너무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리고 마약 수사와 관련되어서 그냥 괜한 발언이 나온 게 아닙니다. 자, 10월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정감사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약범죄 무리해서라도 막겠다. 이원석 검찰총장 마약류 범죄 광역단위 합동수사 전개 지시 이렇게 나옵니다. 10월 13일 또 한동훈 법무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의 마약범죄 엄정수사 지시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10월 14일 대검찰청 전국 4개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설치했다고 나옵니다. 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달라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 경찰의 정치하는 날 기념식에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또 24일 날 마약과의 전쟁 절실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용산경찰서 24일 날 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에 질서 유지와 관련된 경호 인력, 경비 인력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인력 배치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상인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냥 일반 시민들도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도 전부 다 예측 가능했는데 실제 경찰 인력 137명 중에 사법경찰 심지어는 기자단에다가 마약 수사와 관련된 대대적 수사한다라는 문자까지 뿌리면서 사법경찰만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경찰이 사전에 교통이나 경비 이런 안전과 관련된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전부 다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안전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소홀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장관님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검수완박 관련해서는 기자가 질문한 것에 답을 한 거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검수완박 시행령은 국회 입법 과정을 감안해서 부패와 경제 범죄에 기본적으로 한정해서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형 참사 부분을 왜 뺐냐라고 하신다면 제가 그때 부패와 경제 부분에 한정해서 범위를 합리화한 것만으로도 시행령 쿠데타 그리고 저에 대한 탄핵을 몇 달째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에 좀 약간 어안이 벙벙하고요. 그리고
마약 수사 관련해서 마약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국가의 임무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번 참사와의 원인으로 연결하시려는 식의 발상에 저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